198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넓은 농경지가 생겨난 천수만. 이후 철새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됐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 일대 불고 있는 개발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거의 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 가져간다는 거지. 인간의 개입으로 시작된 천수만의 생태계 변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야생동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수만 간척 사업, 그 후 30년. 지금 이곳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84년) 완공된 물막이 공사로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진 천수만. 과거 갯벌이었던 이곳은 간척 사업 이후 6,400헥타르의 농경지가 형성됐는데 갯벌이 농경지로 변하면서 이곳을 찾는 철새들의 종류도 바뀌었다.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큰 기러기 역시 천수만의 농경지가 생기면서 새롭게 이곳을 찾는 손님 중에 하나다. 이맘때면 볼 수 있는 화려한 철새들의 군무. 천수만에는 겨울철 최대 327종의 철새가 찾아오며 하루에도 30여만 마리가 넘는 오리, 기러기류의 새들이 찾는 그야말로 철새들의 낙원이다. 우리는 천수만의 철새와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의 정옥식 연구위원과 함께 천수만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 안에 있는 천수만이라는 특정 공간에 어떤 새가 몇 마리 있나 조사하는, 그러면 새가 제가 정해진 이동 동선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새가 볼 때마다 내려서 그 새를 관찰하고 또 적는 거죠. 기체소에 현재.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호수고. 아, 여기 바다예요. 그를 따라간 곳은 천수만의 바다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도로변. 온종일 차들이 지나가고 큰 소음이 들리는 도로에서 과연 생태 연구가 가능한 걸까? 그 1차적으로 새들은 그 시각적인 방해에 더 민감해요. 그 소리보다.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더 민감한데, 그런데 일단 저 차는 일단 지금 새 눈에는 일단 안 보이고 또 만약에 차가 보일지언정 계속 이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차를 가다가 세우고 사람이 내리면 아마 뜰 거예요. 차는 지나가면 괜찮아요. 예. 청각보다 시각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새의 특성을 알고 나니 쉽게 이해가 된다. 새들이 잘 보이는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철새 탐조를 시작한다. 과거엔 바다새 종류가 주를 이뤘다면 농경지가 생긴 후 낙곡을 먹는 철새들로 바뀌었다는 게 천수만에 생긴 큰 변화다. 지금 보는 기러기와 흰뺨 검둥오리 같은 것이 바로 그 주인공. 말똥가리 역시 천수만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철새다. 또 천수만의 겨울 손님 큰 기러기와 세계적인 희귀조로 꼽히는 큰 고니, 고고한 중대 백로까지 모두 천수만을 찾는 대표 철새다. 이런 여건을 이제 좋아하는 게 저 오리 기러기. 왜냐면 이네들이 이제 주로 논에서 벽실을 먹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논에서 벽실을 먹고 또 큰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쉬는 곳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간이 조성되면 오리 기러기한테는 좋죠. 그렇지만 다만 원래 예전에 이 공간이 이제 그러니까 좀 이게 바다가 많이 깊게 들어오는 많이였습니다. 이게 간척되기 이전에는 원래는 그 공간은 그 도요 물대새들의 공간이었죠. 아, 여기가요? 네네. 과거 갯벌이었던 지역이 대규모 농경지로 바뀌면서 새로운 철새들의 서식지로 부상한 천수만.
하지만 그 변화와 함께 과거 갯벌을 이용하던 도요 물대새는 사라졌고 대신 논의 벽실을 먹는 오리나 기러기 등 다른 철새들이 찾고 있다. 천수만의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건 1980년대 진행된 대규모 간척 사업과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충남 태안에서 서산을 지나 홍성을 잇는 길이 7,740m의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바다 한가운데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됐다. 15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 바다가 농지와 담수로 변한 것이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논이 다 그 간척 사업으로 만든. 네, 맞아요. 간척지로만 논이고요. 저기 지금 퍼렇게 보이는 곳은 천수만 막힌 바다, 막지 않은 바다고요. 그다음에 방조제끼리 이제 경계가 돼서 여기가 이제 간척지가 되는 거지요. 아, 이게 네. 언제 이렇게 된 건가요? 요게 1980년대 공사가 시작돼서 84년에 최종 물막이 공사를 했어요. 천수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아직 남아있는 막히지 않은 바다와 방조제를 경계로 너른 간척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간척 공사로 농경지가 생기고 이를 먹이 삼는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철새 탐방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천수만.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로 가봤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게 원래는 이 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여기에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뚝 옆으로 보이는 건 민물을 담은 인공 호수다.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골을 그대로 막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또 새들에겐 먹이 활동을 하고 조용한 쉼을 청하는 휴식처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네, 여기가 이제 원래 갯골이었던 곳이니까 여기 옆에는 갯벌이었고 여기는 갯골이었던 곳을 막아서 인공호수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모래가 있고 거기에 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소곤충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새들이 먹이가 되고 또 일부 새들은 거기가 휴식처가 되고 해서 이곳에 새들을 많이 애용을 하는 곳이죠. 네.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탐조대 안으로 들어가 천수만을 찾는 손님들을 직접 관찰해봤다. 많이 보이네요. 예,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갈매기 종류들이고 저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오리기러기 종류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천수만의 겨울 손님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그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 후반 쪽에 이 농경지들이 민간 위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고 또한 농기계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낙곡들이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겨울 철새들의 새로운 서식지로 부상하며 철새들의 낙원으로 불렸던 천수만은 농경지가 민간인들에게 판매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는 낙곡을 먹는 새들에겐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하다. 보시다시피 밑에 아래쪽 발 밑을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파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있네요. 이런 낙곡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리들이나 기러기들한테는 먹이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몇 집을 말아버리면 맨 땅이 드러나 버리죠. 맨 땅이 드러나 버리면 이런 것마저도 안 나온다는 거죠. 아예. 그렇죠. 인간의 편의대로 갯벌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자 그 변화에 순응한 개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배려 없는 이기심으로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무너뜨린 생태계를 다시 찾기 위해선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바로 천수만에서 매 철새들의 먹이를 주고 있는 김신환 씨다.
논의 낙곡이 사라지면서 벽실을 일부러 뿌리고 있는 것이다. 한 번에 뿌리는 벽시의 양은 약 1톤 정도. 천수만을 찾는 새들의 종류와 양을 계산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 수고스러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철새들이 떠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농사를 질 때 논에서도 타작했고 마당에서도 타작했고 그 타작을 하면서 벼나락이 논에도 떨어지고 마당가에도 떨어졌을 때 풍부했던 시절에는 그것을 굳이 벼를 다시 나눠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거의 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 가져간다는 거죠. 천수만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개발의 물결이 일면서 또 다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네, 이 공간이 예전에 이제 논이었으면 이제 먹이 있으니까 이곳에 먹이 활동하는 새를 볼 수 있었죠. 아, 근데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택지로 아마 곧 개발될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먹이가 없는 그냥 맨 땅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 새가 없죠, 이곳은. 간척 사업으로 인해 과거 갯벌이었던 곳이 6,400헥타르의 농경지로 변하면서 겨울 철새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 그 넓은 농경지에선 논의 모습도 새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맨 땅을 그대로 드러낸 채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 농경지. 먹이가 없는 땅에서 살 수 없는 새들은 결국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개발이란 이름 하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교란되는 자연 생태계. 짧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곳의 진짜 주인인 동물과 새들에게 결코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인간이 아닌 죄 없는 동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 피해는 얼마나 되며 얼마나 심각한 걸까? 천수만 주변부터 충남 일대 야생동물들의 구조와 치료, 재활을 맡고 있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곳에 들어오는 조난된 야생동물들의 숫자만 해도 연간 약 900여 건. 그중 조류의 경우 건물이나 전선, 유리창 같은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많이 당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들어오는 새들이 다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나 돼요? 비율이? 일단 저희가 이제 방생을 하는 비율은 보통 들어오는 동물의 약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안락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폐사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동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들은 기러기, 괭이갈매기, 부엉이 등 대부분이 새 종류다. 네, 새가 이제 개체수로 따졌을 때 또 종 다양성으로 따졌을 때 이제 구조되는 다양성이 높습니다. 포유류에 비해서. 이쪽이 포유류인가 봅니다. 삭도 있고, 네. 삭, 고라니, 너구리. 그나마 구조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재활의 기회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야생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천수만 부근에서 기아 상태로 발견돼 한창 재활 치료 중인 말똥가리 한 마리. 얼마 전까지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던 말똥가리는 맹금류로 다부진 외형만큼이나 멋진 사냥 실력을 가졌다. 이 말똥가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 말똥가리는 약 한 2, 3개월 전에 서산의 천수만 부근에서 기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치료는 끝났으니까 운동성을 회복하고 근육량도 늘려서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려고 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 방사를 앞두고 있는 그렇죠. 네. 개체인가요? 네. 저 새가 왜 아사 상태가 그 기아 상태로 왔어요? 글쎄요, 정확한 원인은 저희로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냥 몇 가지 추측하기로는 무언가를 잘못 먹었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뭐 뇌진탕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먹이를 먹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심한 기아 상태로 현재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말똥가리. 천수만의 개발과 함께 지금도 야생동물들은 약물 중독이나 충돌 사고로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똥가리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자연으로 날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말똥가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저 말똥가리가 그럼 언제 다 치료돼서 나가나요?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진 않고요. 네,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다쳐가지고 네. 아니면 기아 상태가 돼서 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구조센터에만 연간 한 800에서 900건 정도의 야생동물이 조난되고 있고요. 연간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치료가 끝나도 방생되는 확률은 약 40%. 절반이 넘는 동물들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독수리가 대표적으로 치료는 끝났지만 자연으로 못 돌아갈 만큼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친구거든요. 좁은 철장 안이 답답하다는 듯 철장 안에서도 연신 날개짓을 해대는 독수리. 얼마 전 전선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독수리는 그 사고로 한쪽 날개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독수리는 이제 전선에 일단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날개가 전선 주에 꼬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풀어내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러진 뼈가 신경까지도 손상을 입힌 상황이어서 날개를 쓰지 못하는 상태로 구조가 되었었죠. 아,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날개가 네. 안 보이는 이유가... 네,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절단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 네. 전선이나 유리창, 건물 외벽 등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새들에겐 넘지 못할 장애물일 뿐이다. 실제로 조류의 조난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이 같은 인공 구조물에 의한 충돌 사고. 한쪽 날개를 잃어 날 수 없게 된 독수리의 세장은 허망하게 뚫려 있는 모습이다. 다시 날 수 없는 독수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독수리와 같은 슬픈 운명에 처한 동물들은 오늘도 답답한 세장에 갇혀 자신들의 알 수 없는 앞날을 맞게 됐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교육 동물들로 활용될지 그저 죽어나갈지도 모를 일. 인간의 개발로 인한 갑작스런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동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이다. 이들은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원래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바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꿔놓으며 이 지역의 상징이 된 거대한 방조제. 갯벌을 메워 만들어낸 6,400헥타르의 넓은 농경지는 철새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됐다. 그리고 그 후 30년, 이제 그 농경지에서 철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곳엔 또 한 번의 환경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논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다.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의 그 이제 생태계로 보고 있습니다. 논 면적이 이제 줄어드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곳은 결국은 또 생물들이 또 더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겠죠.